40대에 암이 발병하고 말기까지 간다라든지 2008년도 당시에 상속세가 150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1년여의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자회사까지 이른 셈이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지만 내가 죽는 날짜를 어떻게 정해놓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유고시에 이게 상속이 벌어지면서 그 상속세 안녕하세요. 세금 절세를 위한 네트워크 대표님들의 세내시를 책임지는 박희정입니다. 오늘은 모든 절세를 위한 첫걸음이죠.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에 대해서 최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내시의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대표님들이 평소에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다들 무관심하게 되시는 걸까요? 간단히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건강검진에 조금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20대 때 이제 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또 30대 때 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40대가 되게 되면 이제 조금 건강이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40대 사망률이 세계 최고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때부터 나라에서도 이제 건강검진을 하라고 건강보험에서 한 번씩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이 창업 초창기에는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영업도 하고 열심히 경영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즉 40대에 암이 발병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말기까지 간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비상장 주식인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너 CEO 분들께서는 이 비상장 주식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즉 정기 검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40대 암 발병률도 높지만은 40대 이제 또 사망률도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늦게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대 때라든지 30대 때 초기, 즉 암도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하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199%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다 보면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크게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초기에 이제 다들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대비한다라는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 제일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 이 비상장 주식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생각나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도 기사를 접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3세븐도 이 문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손톱깎이 하나로 이제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뭐 3세븐만 만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3세븐이 높아진 주식 가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입니다. 창업주께서 갑작스럽게 이제 유고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이 주식이 바로 상속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경영권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 경영권을 승계를 하는데 2008년도 당시에 상속세가 150억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속세가 150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주식 전량을 이제 중해홀딩스에 매각을 한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분들이 이걸 1년 뒤에 어떻게 해서 겨우 이제 돈을 마련해서 회사를 되찾아오시긴 하셨지만은 의욕적으로 이제 진출했던 바이오 분야 자회사 지분은 이제 회수를 못 하셨고요. 즉 이런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1년여의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자회사까지 잃은 셈이죠. 이런 경우만 봐도 이제 결국은 사전에 미리 조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뉴스에도 자꾸 보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잘 나가던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네, 일본 자본에 넘어갔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초대 창업주께서 준비를 못 하셨다가 가족분들이 결국은 주식을 이어받지 못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표님들은 반응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대표님들께 5천만 원에 설립된 회사의 지금 가치가 한 10억 정도로 평가됩니다. 20억이 됩니다. 대표님 기분 어떠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 아이 무슨 우리 회사 그렇게 높아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 갈까요? 라는 이제 반응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주식 가치가 변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높아진 주식 가치가 대표님께 부과되는 세금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37 예처럼 가족분들이 상속세로 내셔야 되는 세금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게 문제가 되나요?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사실 뭐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금들이 이제 지금 당장 내야 되는 세금도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체감하시는 건 이제 먼 나라 얘기, 달나라 얘기처럼 이제 느껴지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아까 건강검진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 이미 암이 말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법인에는 리스크로서 단연 1순위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식이 거래될 때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을까요? 주식이 거래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대표님이 주식을 파시는 경우, 즉 누군가한테 이제 양도를 하시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나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를 하시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표님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속이 바로 일어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양도를 하신 경우에는 뭐 양도를 하셔서 현금이 들어오면 그럼 세금 내시면 되겠죠.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아예 회사를 제3자한테 넘기시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런 양도가 일어나는 거는 가족분들한테 이제 주식을 넘기시는 과정에서 형태를 이제 증여가 아닌 양도로 가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이제 핵심 인력을 잡기 위해서 그 인력들한테 주식을 주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제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양도소득세만 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증여인데, 증여는 이제 받는 분, 즉 이제 수중자가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고요. 그럼 이제 법인을 승계를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주식 가치가 높아질수록 즉 자녀분들, 즉 주식을 받는 자녀분들이 내야 되는 세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렇게 양도나 증여는 솔직히 대표님들이 시기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해야지 라고 시기를 정하실 수가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경우 상속이 벌어져 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즉 상속은 시기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뭐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지만 내가 죽는 날짜를 어떻게 정해놓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 이제 상속이 벌어지면서 그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식 금액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이 함께 상속 재산이 될 텐데요. 그러면 상속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드리다 보면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적게는 10억 원대에서 많게는 30억대, 50억대가 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이제 회사를 잘 키우시다 보면은 회사의 몸집이 불어날수록 대표님이 이제 보유한 회사의 주식 가치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시가총액이 대표님의 개인 재산과 함께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보자고 그러면은 1억까지는 10%고요.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그리고 30억까지는 40%, 30억 이상은 50%입니다. 즉 이렇게 평가되는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절반은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주식 가치가 한 15억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으시는 상속인은 약 4억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상속받으시는 부동산이야 좀 정 급하면 금매라도 내서 팔 수라도 있죠. 근데 비상장 주식은 누가 사주겠습니까? 결국은 현금화를 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주식 때문에 남은 가족분들은 상속세 이제 폭탄을 맞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경영을 하시는 동안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우리 회사의 주식은 어느 정도인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장 주식들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초 단위로 시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있을 때 법령에 있는 방식으로 이제 시가를 평가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법령에 따른 평가라고 하게 되면 상속증여세법 63조 1항 1호 나목에 보게 되면 주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령이라는 게 바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시행령 54조부터 56조에가 그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령에 따른 평가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순손익가치 60% 그리고 순자산가치 40%가 반영이 됩니다. 이제 한 주당 주식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순손익가치라는 거는 3개년치 단기순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개년치 단기순이익 중에서도 직전 연도가 3배수로 가중치가 가장 높고요. 2개년 전이 2배수, 3개년 전이 1배수의 이런 가중치를 두고 계산을 합니다. 이를 순손익가치라고 하고 이 순손익가치는 60%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가치의 이제 40%를 차지하는 순자산가치라는 거는 회사의 자본금하고 잉여금을 합한 부분들이 이제 자본 총계가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주식 가치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단기 순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2015년까지 많이 썼던 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임원분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금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조절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순손익 가치가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밑으로 깎이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게 되면 이제 60%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결국 순자산 가치 40%만으로 평가가 돼서 주가가 확 낮아질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낮아진 주가를 통해서 이제 승계나 아니면 지분 분산이라든지 차명 주식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에는 16년으로 이제 막혔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 1일부터는 앞서 얘기한 이제 순손익가치 60%를 무력화시키는 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순자산가치 40%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순손익가치 60%와 순자산가치 40%를 평가, 즉 6대4로 이제 평가한 정상적으로 평가한 금액과 그다음에 순자산가치 80%만 원을 이제 평가한 금액 중에 높은 걸 이제 주식 가치를 이제 산정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즉 미니멈이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된 거죠. 즉 순자산가치 80%라는 미니멈이 하나가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주식 가치를 조절하는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은 즉 이 쌓여 있는 순자산, 즉 미니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절하게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적절한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좀 포인트를 두고 이제 앞으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쌓여있는 순자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주식 가치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주식 가치의 조절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이제 40%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미니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순자산을 어느 정도 선으로 조절할 것인가가 이제 포인트가 됐는데요. 이런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 지금 포인트는 쌓여 있는 걸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포인트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끔 대표님도 이제 반응 중에 하나가 그럼 결손을 내버리면 되겠네요 라고 이제 얘기들 하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역으로 이제 여쭤봅니다. 대표님 그럼 은행에서 뭐라고 안 할까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도 그냥 웃고 마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은행 대출에 있어서 마이너스 결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허수가 섞인 결산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장부상의 이익하고 잉여금은 이제 계속 주식같이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어떻게든 이익을 내야 되는 게 또 회사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이익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이익이 아닌 허수가 섞인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허수까지도 결국은 주식 가치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장부상의 잉여금을 지분 분산을 통한 이제 차등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배당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배당, 자기 주식 이익 소각 등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해 나가셔야 하는데 앞으로 쌓일 잉여금에 대해서도 이제 적절한 대표님의 이제 보수 관리, 그리고 이제 단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비용 처리 가능한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되고, 그럼 단기 순이익을 조절해서 쌓이는 속도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결국은 현재의 주식 가치를 파악해서 쌓여있는 잉여금을 관리하고 앞으로 쌓이게 될 잉여금도 꾸준히 관리해서 기업 가치, 즉 주식 가치를 조절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주식 가치 조절을 위한 일련의 방법들이 획기적이나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방법들이 공통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결산 분석을 통해서 임원에 이제 적절한 보수하고 상여금 책정을 하고, 그리고 매년 꾸준히 하셔야 되는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요.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아니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이익 소각, 이런 큰 금액의 일시에 움직이는 방법은 이제 항상 과세 당국의 이제 주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반적인 법인의 활동 과정에서 이제 회사 재무 상황에 맞는 꾸준한 활동이 이제 필수적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회사의 내부적인 경영하고 외부적인 영업을 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항상 눈앞에 이제 직원들 급여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매입 대금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업도 하셔야 하고 계약도 따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이 주식 가치의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 즉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이제 세네시에 연락을 주시면 대표님 상황에 맞게, 각 기업들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있는 번호로 이제 상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대표님들께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